경찰서에 잡혀온 최명진은 형사들에게 딱 잡아떼며 난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명지가 경찰서 조사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구두굽 소리는 차갑게 울리고 최명지의 발걸음은 이전과 다르게 다소 무거워 보입니다. 한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 2명 사이에 앉은 최명지의 얼굴엔 아직도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은편 형사가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명지를 올려보고 말합니다. 최명지 씨, 조영사와 나눈 통화 기록, 메시지 그리고 현금 수수 정황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최명지는 고개를 젖히며 웃음을 흘립니다. 형사님, 아직도 그런 얘기를 믿으세요? 저는 조영사와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쪽 수사망에 저를 끼워 맞추는 거 정말 불쾌하네요. 형사는 묵묵히 태블릿을 돌려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조영사 휴대폰에서 복구된 녹음 파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녹음 파일 일부가 재생됩니다. 그 애가 신 회장 딸이란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님? 조영사의 목소리 뒤에 이어나오는 목소리. 그래서 돈 줬잖아. 확실히 처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최명지였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지만 명지는 곧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건 편집된 거예요. 음성 변조에 편집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전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드려요? 저는 조영사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무표정에서 점차 냉기로 굳어갑니다. 그럼 이건요? 책상 위로 툭 하고 한 장의 사진이 올려집니다. 그 안에는 최명지가 조영사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이번엔 확실해야 해. 라고 말하던 CCTV 영상에 스틸컷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명지 씨. 유진양이 죽던 날 그 아이를 쫓던 차는 바로 그날 새벽 조영사가 연결해준 사람 이름으로 렌트된 차량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뺑소니범의 실명 진술서와 함께 조영사의 직접적인 자백이 담긴 서류가 들어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문서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조영사가 최명지 씨가 시켰다. 난 시킨 대로 사람만 연결했을 뿐이다. 라고 모두 진술했습니다. 이제 뭘 더 숨기시겠습니까? 최명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무너진 표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이지만 명지의 입꼬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속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듯 무겁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조영사, 그 자식이 날 팔았네. 형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최명지 씨, 유진양은 사고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계획된 죽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최명지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수갑이 덜그럭거립니다. 조사실 안에 공기가 돌처럼 굳어버린 가운데 명지는 처음으로 진짜 침묵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이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명지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고 불안정해집니다. 한편 명지의 연행으로 상견례는 사실상 파토나게 되고 정일그룹 둘째 아들이 코웃음을 치듯 고개를 돌리며 세영에게 묻습니다. 살인교사? 하하, 이거 진짜 막장이네. 솔직히 말해봐. 너도 사람 죽여봤지? 그 말에 세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올라온 세영은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아니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영이 발끈하며 소리치자 정일그룹 사무가 세영에게 다가와 뺨을 후려친다. 쳤어? 얼굴이 돌아갈 정도의 강한 힘. 휘청이는 세영. 세영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세상은 순간적으로 멈춘 듯 느껴집니다. 이런 집안이랑 엮일 뻔했다니.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고요해진 그 응접실 한가운데 홀로 남은 세영. 눈물이 마치 얼음처럼 어느 순간 고여있다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세영은 입술을 세차게 깨물고는 다급하게, 너무도 다급하게 경찰서로 향합니다. 경찰서 복도. 세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면회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문이 열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최명지와 눈이 마주칩니다. 엄마, 정말이야?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벌써부터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인교사라니?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세영은 애원하듯 말합니다. 명지는 다급히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꾹 깨뭅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세영아, 믿어줘. 제발. 하지만 세영은 눈동자를 떨며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묻습니다. 정말 엄마가 한 거 아니야? 언제부터야? 나 때문이야? 내가 그날 유진이 배에 놓고 나 혼자 나온 거 큰아빠한테 거짓말해서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인 거야? 최명지의 표정이 일순간 굳습니다.
세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세영은 무너진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유진이를 그때 그냥 데리고 나왔더라면, 아니, 큰아빠한테 거짓말만 안 했어도 엄마가 그런 짓까지 안 했을 텐데. 내가 다 망친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최명진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다 입술만 꾹 다물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그 순간 세영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결국 엄마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세영의 심장을 천천히 아주 조용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신여진의 집. 여진과 성우는 경찰 수사과에서 복구된 녹음 파일을 듣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어 조영사의 진술과 과거의 여러 단서들이 함께 드러나고 그 속에서 드디어 진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진이가 실종되던 날, 세영이랑 유진이가 함께 있었고 바람에 날려배 위에 떨어진 모자를 주우러 가다가 유진이가 사고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것. 그런 유진이를 배에다 두고 세영이 혼자만 빠져나온 것. 그 순간 여진의 입술이 차가운 색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였어. 최명지가 우릴 속이기 시작한 게. 세영이한테 진실 다 들어놓고도 모른 척했어. 유진이 자리에 짓달을 앉히려고. 그때부터 계획했던 거야. 소름 끼쳐 정말. 나쁜 것. 여진의 눈엔 고통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고 윤성호는 그저 말없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아파트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있는 세영. 손톱을 물어뜯던 세영은 어둠 속에서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영아, 여기서 불 끄고 뭐해? 구지석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그러나 세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입을 엽니다. 난 너무 무섭고 두려워. 다 나 때문이야, 지석 씨. 엄마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목소리는 금세 떨리고 눈물은 쏟아질 듯 눈가에 맺힙니다. 내가 그때 유진이 배에다 두고 나와서 그게 시작이었던 거야. 엄마는 날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날 위해서. 우리 엄마, 이제 어떡하지? 엄마가 감옥에 가면 나는? 지석은 말없이 세영의 앞에 앉아 손을 조용히 잡았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밤늦게까지 세영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말을 건네기보다 세영이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으로 대신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지석은 이불을 살짝 덮어주며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지석은 한 번 더 세영을 돌아봅니다. 세영은 자는 듯 보였고 고요한 숨결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중얼거립니다. 세영아, 잠시라도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질 거야. 이 밤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납니다. 그 밤 세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있었지만 내내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침대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지석 씨,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결정해보려고. 뚝. 다음 날 아침. 지석은 새벽부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결정해보려고.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몰고 세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은 조용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침묵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세영아,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그때 지석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석아,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간 거야? 지석이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누나, 세영이가 집에 없어. 그 말에 하나가 어제의 일을 상기하며 이야기합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봤어, 윤세영.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평소랑 달랐어. 최명지 접견실에 들어갔다가 아무 말 없이 나가더라고. 그 말을 들은 지석은 확신하듯 말합니다. 맞아. 어젯밤 통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결정해보겠다고 했어. 그게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몰라? 하나는 순간 숨을 멈추듯 말합니다. 윤세영, 찾아봐야겠다. 최명지는 앞으로 뺨을 후려맞을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윤세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